사회적 가치를 위한 영상 콘텐츠 활용 마지막 시간으로 광고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과 서비스 등을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 활동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홍보 도구인 광고가 사회적 가치와 연계되어 활용되어진다면 소셜 임팩트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라이언즈를 통해 수상한 작품들을 광고와 소셜 임팩트의 무궁한 가능성들을 발견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셜 임팩트를 위한 영상 콘텐츠 활용 사례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셜 임팩트를 확대하고 소셜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눌 이야기는요, 광고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광고의 홍수라고 할 만큼 많은 플랫폼에서 광고들을 접하고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보고 즐기기도 하고 식상해 하기도 하고 뭐 저런 광고가 다 있어 라고 욕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광고와 마케팅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나중에 후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만들고 서비스하는 이런 이념과 신조와 정책들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런 투자하는 정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광고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 광고의 마지막에 제가 소셜 임팩트와 관련해서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광고는 시간의 컨텐츠입니다. 광고 컨텐츠를 1시간짜리는 볼 수는 없어요. TV CF는 15초, 30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쇼폼 컨텐츠로 나오는 컨텐츠들은 길어야 5분. 이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텔레비전 컨텐츠가 나오면서 많은 부분들 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 것들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영화만큼 유수한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기법과 많은 컨텐츠와 많은 내용들이 광고 안에 숨겨져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또 사람들의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광고가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고는 단순하게 물건만 파는, 제품만 파는, 본인들이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의 내용만 파는 그런 내용들로 활용되어질까요? 오늘 소셜 임팩트와 연결되어 있는 광고들을 함께 사례들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광고가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것들이까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제처럼 본인들의 재능을 경쟁하고 본인들이 만든 컨텐츠들을 마치 영화처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3대 광고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광고제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광고가 칸느 국제 광고제입니다. 오늘 칸느에서 소개된 이 컨텐츠들을 집중적으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광고가 소셜 임팩트로서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소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 라이언즈라고 하는 그 칸느 국제 광고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제는요, 전 세계 90개 이상에서 출품된 4만여 개 이상의 본선 진출작이 또 수상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54년에 창설돼 가지고요. 처음에는 극장용 광고 중심으로 행사를 치렀어요. 이제 최근에는 광고 페스티벌로 확대가 되면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연결이 그 행사가 진행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올해 6월과 10월에 온라인으로 수십여 편의 크리에이트 콘텐츠를 공유하고 2020년에 출품을 하고 또 2021년에 출품을 해서 진행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000개 정도의 출품작이 올해 준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1,060개 정도의 작품들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칸 라이언즈는 한국 사무국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사무국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때마침 올해 10월 중에 브랜드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마치 소셜 임팩트와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둔 그런 행사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한국 사무국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수업을 통해서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저 행사들 한번 보시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수상작 첫 번째는요, 팔라우 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 칸 광고제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한 그런 작품인데요. 더 자이언트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팔라우라고 하는 그 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은 팔라우 인구의 8배에 달한다고 해요.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이런 외부인들이 환경 오염들을 시키고 어떤 이 섬에 대한, 이 작은 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이 마치 관광과 즐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오게 되면 이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고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만들어진 영상이 바로 더 자이언트라고 하는 위에 보이는 홍보 영상들입니다. 제가 링크를 좀 걸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본 수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에서는 거인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신이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지면서 팔라우 서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로 이어지는데요. 밑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팔라우에 들어가는 외부인들, 관광객들은 팔라우 서약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내용은 나는 팔라우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가치 있는 활동들을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디카프리오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네 SNS에 팔로우하면서 굉장히 이 팔라우 서약은 유명해졌고요. 광고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수상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루어졌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그 촉스틱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캠페인이 뭐냐 하면 분필에 비누 성분을 넣어서 손을 씻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인도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혹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기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을까? 라는 필요에 의해서 이 컨텐츠를 기획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청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는 명제가 있었는데요. 그 대안으로 분필에 비누 성분을 넣어서 손을 씻는 내용으로 하자는 내용이 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 사회는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먹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필요성들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씻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잠시 좀 말씀드리면 인도 전역에 20개 시골에서 학생들의 건강보고서를 근거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혁신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3주 만에 수많은 아이들이 분필을 이용해서 손을 씻는 습관을 바꿀 수 있었고요. 이렇게 소문이 나자마자 NGO를 통해서 많은 학교들한테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라는 공급 요청이 쇄도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인도의 100여 개 학교에서 이 혁신적인 비누를 사용하게 됐고요. 더 많은 공급을 위해서 이 기업인 이 그룹은 유통 계획을 추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신문에도 소개되고요. 황금 시간에 소개가 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셜 가치를 확산하고 소셜 임팩트를 소개하는 데 동참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비누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확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블로그에서도 참여하게 되고요. 아이들의 부모님도 수많은 부모님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아주 놀랍게도 인도의 어린아이들이 손을 씻는 습관들이 길러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유명한 기업들에서 이 분필을 도입하고 종국에는 100만 명에 넘는 아이들이 이것을 공급받아서 손을 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영상에서부터 시작된 기획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쓰레기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쓰레기들이 모여서 섬을 이루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엄청난 쓰레기 지대를 보면서 사람들의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 섬을 공식적인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와 주장들, 노력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엔에 쓰레기 섬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만들게 되고요. 이 관련된 내용이 홍보 영상과 CF로 만들어져서 12개의 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게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교육 영상을 만들었고요. 지역의 전문가들, 인터뷰, 기사들을 통해서 이 영상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의 유명인사나 미국의 부대통령이었던 엘 고어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쓰레기 섬이라는 게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아파해야 될 환경 문제로서 인식하는 그런 계기와 결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섬 캠페인은 85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요. 8천만 명 이상이 이 비디오를 시청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 쓰레기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이 진행됐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행동으로 그냥 생각과 가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지게 된 결과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앞서 칸 광고제에 수상했던 2018년 영상의 사례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이 광고가 그 사회적 가치와 만나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 본래의 문제를 확산시켰는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광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 원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를 통해서 광고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는 거죠. 소비자가 그 물건을 선택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광고인데요. 그 광고가 그 소셜 임팩트와 만났을 때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방금 영화제에서 봤던 그런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광고라는 매체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이 광고라고 하는 매체를 우리가 소셜 임팩트하고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소셜 임팩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더 영향력 있는 소셜 임팩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영상을 통해서 더 다른 소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소비자의 구체적 페인 포인트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광고를 통한 성공적인 소셜 임팩트를 위한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또 고객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의 정보, 또 기업이 어떤 원자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 기업이 노동자들과 또 관리자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 나아가서 기업들이 이 물건들의 그 제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들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을 고객들의 경험적 근거라고, 경험적 소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험적 소비의 정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공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사회적 경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지털 그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욱 그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은 정보를 접하면 소비자들은 정보를 접하면 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접한 정보를 가지고 요구하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것들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그 기업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 기업의 물건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의 소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요.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는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10년을 그 기업의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실망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피드백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떠난다는 거죠. 일관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는 반드시 캐치하고 긍정적 경험을 극대화하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페인 포인트,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찾고 얻어서 또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페인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봤던 칸 광고 영화제에서 봤던 여러 그 영화 그 수상작들의 사례를 보면요, 구체적인 페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손을 씻지 못해서 질병에 걸린다. 팔라우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환경을 망치고 있다. 쓰레기 섬이 너무 많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문제나 어떤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 사회 문제, 구체적인 공공의 그 페인 포인트에 주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뭉뚱그려져 있는,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문제, 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제안과 대안이 담긴 이런 영상과 내용들에 사람들은 만족해하고 그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이건 소셜 임팩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페인 포인트를 이야기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페인 포인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제품을 소비할 때,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어떤 누군가와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소비자의 현황이라는 거죠. 지금 관련해서 어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드라이바스라고 하는 루드윅 메리쉐인이라고 하는 그 남아공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대략 지금 2014년에 6, 7년 정도 됐죠. 너무나도 자기가 그 샤워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 없이 샤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걸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프리카 800만 명의 사람들이 씻지를 못해서, 물이 없어서 씻지를 못해서 트라코마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눈을 실명하거나 눈에 질병이 생기는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드라이바스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됐고, 궁극에서는 이것을 개발해서 사업체로 만들어내는 좋은 성과를 만들고요. 남아공에서 최연소로 특허 보유자가 된 그런 사례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문제는 그냥 씻기 싫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에 집중하고 만들고 함께하면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라고 하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거와 관련된 동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 영상이 테드라고 하는 행사에서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소개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 포인트,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 문제를 겪고 있는 공동체,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페인 포인트에 주목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치들을 모색해서 영상으로 표현할 때 이게 파워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페인 포인트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 때 여러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마치 반경 5km 이내는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동네에 살고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야기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나고 내 이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역에 주목하고 지역이 하고 있는 일,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 지역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주목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함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아산시는 도농복합 도시예요. 삼성과 현대가 있는 기업 그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농촌 지역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에 정주하지 못하고 또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그런 그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정책들을 무수히 많이 추진하고 열심히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6개 부분에 거쳐서 청년 정책들에 대한 수상을 하는 그런 성과를 좀 얻게 됐고요. 이런 성과를 얻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 청년들의 페인 포인트를 받아서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거버넌스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또 다른 청년 정책으로 추진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장미마을이라고 하는 그 성매매 지역이었죠. 아산에 되게 유명했던 그 장미마을이었던 곳에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아지트 나와유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청년들의 많은 활동들이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청년들의 다양한 커리어 경험들, 청년들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좀 하게 됐는데 이런 성과들이 유명해지고 성과를 내면서 올해는 9월에 2호점을 배방이라는 곳에 개소하는 그런 성과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5년간 운영 중인 그 청년위원회를 모태로 해서 꿈 이루터라고 하는 LH공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그 사무실 공간도 만드는 그런 성과도 만들어내게 됐고요. 저는 이제 소나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 정책과 또 청년들 또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서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 정장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을, 그런 영상을 CF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또 천안 아산 지역에, 천안 지역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 면접을 봐야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한테 정장을 제공해주고 취업을 볼 수 있도록 아주 실제적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은 지역의 그 화제가 되면서 지역의 그 극장에도 상영되는, 광고로 상영되는 그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이 지역과 함께하는 그 페인 포인트, 지역과 함께하는 영상 콘텐츠로서의 소셜 임팩트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경험해봐야 될 이야기고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거는 다음 회기 때 제가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통한 소셜 임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광고는 가장 강력한 영상 콘텐츠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소셜 임팩트와 만났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영향력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또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소셜 임팩트와 영상을 접목해서 광고를 접목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칸 라이언즈를 통해 소개된 작품들을 통해 소셜 임팩트에 접목하기 위해서 왜 광고를 통한 캠페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실행했는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지
를 연계하고 기획, 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를 위한 성공적인 소셜 임팩트를 위한 팁은 소비자의 구체적인 페인 포인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와 정보를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로컬, 즉 지역에 집중하고 나와 우리가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만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소셜 임팩트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